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대기업 직장인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라고 해서 1탄과 2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1탄은요 퇴직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인맥 관리,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2탄에서는 나와서 절대 먼저 창업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제 3탄, 나와서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들어가시든 어쨌든 몸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사소한 실수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제 경험을 빗대서 혹은 제 주변에서 미리 경험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빗대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퇴직 후에 혹시 직접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제가 1탄에 올렸던 그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1탄은 다분히 컨셉을 잡고 찍은 영상입니다. 원래는 조금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다 찍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임팩트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큰 조직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좀 자극적이어야 되고 뭔가 콕콕 찌르는 듯한 표현과 말로 하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상,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했던 영상을 과감히 지워버리고 제가 약간의 컨셉을 넣어서, 뭐 솔직히 말해서 약간 제가 때가 덜 빠진 시절에 했던 어떤 그런 약간의 말투와 어떤 그런 것들을 살짝 가미를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대성공이었어요. 역시 그렇게 말을 해야 전달이 되는구나, 호응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씁쓸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만 어쨌건 매우 기쁩니다. 네, 오늘 3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퇴직을 하셔서 창업을 하시건 어디 직장에 들어가셨던지 간에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생기는 것들, 거기에 대한 약간의 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협력사, 거래처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저하고 실제로 맞닥뜨리는 담당자들, 그리고 협력사에 말단 직원은요 내 부하가 아니에요. 자신의 부하가 아니란 겁니다. 큰 조직에서 어느 정도 직급 가지고 꽤 오랫동안 연수를 채우시고 퇴직을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요, 자기가 조직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는 많은 직원들, 팀원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질한 업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부하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걸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뭐 나중에는 그런 직급에 다 있다가 나오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체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격리 직원이라든가 담당 직원들을 마치 자기 부하 다루듯이 하는 그런 모습,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상대 회사 격리 직원이라고 할게요. 뭐 사실 이게 밖에 나와 보면 격리 직원이 파워가 제일 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제일 잘 보여야 되는 거 맞아요. 돈 관리를 하거든요. 뭐 결국 돈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단 몸에 때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업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제가 부탁 같은 걸 하게 되죠. 이런 걸 조금, 내가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걸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뭐 하다못해 뭐 하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요거 자꾸 실수를 하다 보니까 와, 내가 하니까 좀 오래 걸리고 한데 요거 좀 내한테는 좀 어려운데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특히 뭐 회계라든가 격리, 돈 관련된 거, 관리, 이런 것들은요 큰 기업에서는 되게 자기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잘 맡기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살짝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직원도요,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게 익숙해지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배려로 나한테 해줬던 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착각이 빠져들게 돼요. 뭐 어쨌거나 격리 직원이 잘 도와줘가지고 뭐 어려운 송금이라든가 입금이라든가 뭐 전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잘 해결이 돼서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일이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사례를 좀 하는 그런 습성이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입을 싹 닦아버려요. 그대로 끝나는 거죠. 고마워요 하고 전화 끊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갑이고 내가 그 사람을 내 팀원처럼 여겼고, 은연중에 뭐 여기진 않더라도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서 말이 술술술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또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상대는 나한테서 되게 황당함을 느끼게 되죠. 그게 굉장히 큰 실수예요. 자, 여러분, 이 케이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에 빗대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요즘 카톡이든 뭐든 이 기프트콘이라 그러죠. 뭐 커피 보내고 쿠폰, 커피 관련된 쿠폰 보내고 케이크 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이거 사실 돈 얼마 안 합니다.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사소한 일이지만 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뭐 부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됐다, 하다못해 일이 잘 못 됐다고 하더라도 나의 편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한테는 정말 그런 사소한 사례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끼지 말고 따뜻한 인사와, 하다못해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을 쪼개서 나의 일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사소한 감사의 표현, 거기다가 감동적인 어떤 멘트를 포함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꼭 답례를 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비싼 돈 주고 뭐 그 업체 사장님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여러 가지 뭐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은 이제는요, 큰 회사에 있는 간부가 아니고 큰 회사에 있는 내가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격리 직원도 만나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요, 그 현직에 있는 실무자들, 나보다 나이 훨씬 어리지만 그 실무자들한테 정말 잘 보여야 됩니다.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여직원들한테 초콜릿도 사주고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일이 또 있을 때 한번 부탁을 하게 되면 또 웃으면서 잘 도와주고요. 그때마다 또 보답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선순환이 돼요. 여기에는 정말 큰 팁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좁습니다. 세상은 좁고요, 그 친구들은 젊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요, 3년 뒤에 5년 뒤에 더 큰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센스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사업수완이 보이는 친구들은요, 어쩌면 3년 뒤에 5년 뒤에 자기 회사를 차려서 창업을 하고 언젠가 나한테 대표이사 명함을 들고 와서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어떤 위치가 될까요? 내가 그 당시에 이 친구한테 도움을 받고 내가 사례도 잘하고 웃으면서 살갑게 대해줬다면 그 친구가 나중에 대표가 돼서 나한테 와서라도 정말 좋은 인연 인상으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거래처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라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땡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줄 알았죠? 뭐 거래 안 하면 그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죠? 천만에요. 아닙니다. 발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 결국 소문, 이건 어떡하실 거예요? 특히 큰 회사에 높은 직급으로 있다가 나오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큰 회사에 높은 직급으로 있다가 나오신 분들에 대한 일단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에서 정말 많은 눈초리들, 많은 시선들로 자기를 바라볼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큰 회사에 높은 직급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조금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고개 숙이고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이렇게 인사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요, 2배, 3배, 10배 이상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똑같이 자기가 그 큰 회사의 높은 직급에 있던 그 수준, 갑이 몸에 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상대방한테 풍긴다면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밖에 나와서.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입니다. 되도록 몰려다니지 마세요. 네, 지금 제가 몰려다니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요, 아마도 퇴직을 같은 시기에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뭐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시기에 여럿이 또 아시는 분들끼리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가요, 나와서 몰려다녀요.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나와서 정보 공유하고, 그죠? 어디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서로 뭐 알아보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 공유하고, 그런 거 좋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뭐 가끔 가다가 야, 너 엔젤 터닝 포인트 봤냐? 와, 싸가지 없더라 걔. 뭐 그런 거 욕도 하시고요, 괜찮아요. 뭐 술 한잔 하시면서요, 안주 삼아 저 뭐 욕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엔젤 터닝 포인트 봤더니 걔가 그런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 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몰려다니면서 업체 탐방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그 회사 직원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몰려다니면서 업체를 왜 가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거기 가면서 무슨 예비군이에요, 몰려다니게? 예비군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온순하고 정말 일반인인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담배 피는 자세도 달라. 껌 씹는 것도 달라요. 표정도 달라져. 똑같아요. 몰려다니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몰려다니면요, 그 이전에 있던 회사에 있던 버릇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서로 칭할 때 어떻게 칭합니까? 그 전에 있던 직급 부르죠. 네, 그 직급 부른다고요. 네, 그 직급 부르고 무슨 팀장님 뭐 임원 네 직급 부르고 그거 괜찮아요. 그분들끼리 있을 때는 그 뭐 마땅히 부를 호칭도 없죠. 당연히 그걸 불러야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냥 진짜 만나고 싶고 뭔가 좀 도움받고 싶은 하는 사장님이나 회사가 있으면요, 회사에서 퇴직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인맥 관리하시고 잘 인성을 가다듬어서 좋은 관계 만들어 놓으셨다가 자연스럽게 또 연락해서 만나고 식사하시고 술 한잔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밖에 뭐가 좋은지, 아이템 뭐가 좋은 게 있는 건지, 뭐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정보 교환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뭐 퇴직을 했는데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사장을 만나러 갔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 가서 공정 오디트는 왜 해요, 도대체? 라인은 왜 돌아봐요? 라인 투어를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회사 사장도 이분이 들어오니까 밑에 있는 그 제조부장 불러가지고 수첩 갖고 다니면서 공정 오디트 하듯이 지적사항을 수첩에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죠. 참, 이런 거 보면 몸에 배어있는 어떤 습관이란 게, 습성이란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왜 제가 몰려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제가 가장 쉬운 예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우든 일본어를 배우든 어학연수를 가게 되죠. 어학연수
어학연수, 즉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빠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나가자마자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를 사귀어야 그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언어 습득, 그 다음에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단어 더 알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인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한국인 있는 곳에 가지 마라, 즉 한국말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외국어 공부하러 나가는데 왜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어학연수 나갔을 때의 언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똑같은 거예요. 퇴직을 해서도요, 되도록이면 나랑 같이 있던 그 회사의 사람들과 몰려다니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는요, 자기 어떤 주변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자기를 좀 다듬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시간. 결국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가 뭐 맨날 만나가지고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서 몰려다녀요. 오늘은 어떤 업체에 가서 사장 만나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내일은 또 어디 가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거 되게 보기 안 좋은 겁니다. 네, 오늘은요, 퇴직 후에 바깥에서 홀로서기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두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회사에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애사심 뭐 뿜뿜거릴 정도로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과장진급, 차장진급, 부장진급, 임원진급, 각 직급별에 따른 진급 교육이 너무 많죠. 그때는 어떤 내용입니까? 회사의 일원으로서, 직급으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어떻게 회사에 기여해야 되고, 조직에서 어떻게 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많이 답답하고 어디 시원하게 물어볼 때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런 화두를 꺼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 속을 드러낸다는 거 참 자존심 상한 일이고요. 어려운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엔조의 터닝 포인트 채널 안에서는요, 자기한테 솔직해지시고 여러 가지 좋으신 분들이 의견 많이 내고 하거든요. 물론 자기가 거기 쓰지 못해도 많이 읽어보시고요,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하시는 그런 좋은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팁이 될 만한 것들은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힘내시고요. 입사 초기에는 뜨거운 가슴과 열정, 그 정열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열정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튀어야 사는 게 아니고요, 임팩트가 아니고요, 지금은 가늘고 길게 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엔조의 터닝포인트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